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이 일본의 이 리더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세계적으로 이 국가 브랜드 파워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가경쟁력위원회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가 브랜드 파워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 파워를 조사를 하는데 실제적인 브랜드 파워하고 세계 각국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국민입니다. 그 나라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이미지 파워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 유수의 세계적으로 모든 이 선진국들의 여론 형성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1, 2등, 거의 1등을 하는 국민이 일본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배워야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일본 국민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러냐 안 그러냐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본 국민들 정직하죠. 질서 잘 지키죠. 깨끗하지요. 거짓말 안 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지요. 신중하지요. 이런 측면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비행기 탈 때 비행기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누가 한국 사람인지를 안 돼요. 비행기가 멈추기도 전에 일어나서 집 내리는 사람은 전부 다 이 한국 사람. 얼마나 바쁜지 뭐.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런 장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런데 1991년에 일본 경제가 버블 붕괴 이후에 거의 20년을 불황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렇게 우수한 국민이 어떻게 20년 동안 불황에서 헤매는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안,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장점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장점인데 한 가지가 단점이 있어요. 너무 신중해. 너무 신중해. 이게 뭘 조사하다가 흰머리 나게 생겼어요. 너무 신중해. 다시 말하면 우리 일본 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이제 모든 장점은 다 가졌어요. 정직함, 질서의식, 깨끗함,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공공장소에서 조용함 다 가지고 있는데 용기가 부족해. 용기가. 용기. 일본 국민들이니까 한자로 쓰면 또 기가 막히게 아시니까 용기가 부족하다. 용기. 도전. 일단 우리 임병구 총장처럼 선지랄 후 수습처럼 이렇게 우선 뭐라도 지랄이라도 떨어놓고 나중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일본 국민들은 너무 신중하니까 수습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도전을 하셔야 돼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미인분들은 우리 남편이 용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코브라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 건데, 코브라 아시죠? 독사. 코브라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섬나라의 온대지방에 살다가 인도에 가보니까 코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코브라가 맹독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뱀에 대한 인식이요, 서양 사람들이 뱀에 대한 인식은 그건 악마라든가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 영국 총독부에서
인도 국민들에게 이 코브라를 완전히 박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브라 대가리를 잘라오면 하나에 얼마씩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도 국민들이 죽으라고 잘라오겠죠. 여기 어르신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쥐꼬리 잘라가지고 가신 적 있죠. 저도 쥐꼬리 잘라가지고 갔어요. 쥐 없애려고. 그 당시 벼 낯가리가 있으면 쥐가 다 먹었거든요. 그렇듯이 인도 총독부, 영국 총독부에서 코브라 대가리를 잘라오면 몇 파운드씩 주겠다.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이 죽어라고 코브라 대가리를 잘라오는데 영국 총독부, 영국 정부에서는 쾌재를 노렸어요. 1년만 지나면 코브라를 박멸할 수 있겠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코브라 대가리 수가 적어지기는 그냥 점점 많아져.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예 인도 국민들이 코브라를 키우고 있어. 자기 집에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코브라를 키워. 대가리 하나에 얼마씩이니까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총독부에서 그 제도를 그만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 국민들이 집에 키우던 코브라를 죄다 들에 갖다 내버리니까 코브라가 2배가 돼버려요. 이와 같이 모든 문제, 모든 정책과 사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 사업자들 용기와 도전의식만 가지면 아마 3, 4년 이내에 전부 로얄 마스터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스님이 수십 년간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득도를 했습니다. 득도를 하자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득도를 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스님이 헛물켠 기분이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득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헛물켠 기분입니까? 어떻게 그런 기분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헛물켠 기분이라기보다는 아니 쪽팔리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돌을 터득한 분이 왜 쪽팔립니까? 그랬더니 밤중에 사다리를 놓고 담을 올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사다리를 놓고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대문이 열려 있었네. 완전히 쪽팔린 짓거리 했죠. 다시 말하면 진리는 어렵고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데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앞으로 초인류 기업이 되고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초인류 기업이 되려면 제품이라든가 회사 시스템만 초인류가 돼서는 안 되고 그 회사 사람, 애터미 사람들이 초인류가 돼야 되는데 야, 나는 이미 이 나이도 이렇게 들었고 학력도 뭐 그렇고 스펙도 뭐 별로 없고 나는 초인류가 되기 글렀다. 그러니까 나하고 애터미하고는 안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인류는 그런 학력이 좋고 스펙이 뛰어나고 경력이 높고 그게 초인류 아닙니다.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인류예요.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계 어떤 국가에 가든지 젠틀맨이나 레이디, 즉 신사나 숙녀로 대접을 받습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스펙이 좋아도요,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그 공짜 밥 주는 기관에 들어가서 혼자 독방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 경력, 학력 엄청납니다. 능력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초인류라고 하지 않아요. 건전한 상식과 양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결론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결론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 왜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느냐 하는 그 요인은 전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경제적 문제를 위해서, 또는 나는 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는 나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간절하게 나는 성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꿈이죠, 꿈. 비전이 없으면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건 뭘 하든지 그래요.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그 비전, 간절함,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러면 반드시 안 돼요, 그건.
두 번째는 부지런함의 근면성. 게을러 가지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근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정직성과 공정성입니다. 정직하고 공정해야 돼요. 정직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그건 사기고 도둑질이에요. 반드시 정직해야 되고 반드시 공정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성공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신사숙녀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초인류가 되는 길이에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합력,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마음심자, 하바렵자, 심력자.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 초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여기는 안불망위, 편안하지만은, 즉 우리가 지금 회사가 안전하지만은 항상 위기가 닥칠 것을 잊지 말자. 다시 말하면 생존입니다. 생존. 이거 합력이고 생존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 정신인데, 절전지구. 저 절자는 꺾을 절자입니다. 꺾을 절자고, 저는 화살전자입니다. 화살전. 그러니까 화살 부러뜨리기 교훈, 그 말입니다. 화살 부러뜨리기 교훈. 이게 지금 남북조 시대인데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아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20명이었어요. 왕자가 20명인데 하루는 이 왕자 20명을 불러가지고 화살 하나씩을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살 하나 부러뜨린 거야 뭐 이 사나이들이 뭐 힘들겠어요? 금방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각 왕자에게 화살 20개를 주고 부러뜨려 보라고 했어요. 20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면 어때요? 부러지지가 않죠. 자, 그걸 보고 이 왕이 왕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각각 따로 놀면, 그러니까 각각 경쟁하면 이와같이 국가가 망한다. 한나로 힘을 합하면 어느 국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절전지훈입니다. 화살을 부러뜨리기 교훈. 즉 애터미 사업자들은요 1대1로 국내 유수 기업들, 즉 삼성이나 LG나 SK나 현대나 이런 인류 기업들, 유수 기업들의 사원들과 1대1로 그 인적 자본을 비교하면 결코 우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우위를 확보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대1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화살 하나는 힘이 없지만은 그것이 합해지면 어느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는 것처럼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게 휴먼 네트워크거든요. 인간 그물망이에요. 인간 그물망은 수천 개, 수십만 개의 그물코로 되어 있는데 어느 개인도 한 그물코에 불과하지 자기가 그물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애터미 사업에서의 성공은 어떻게 하면 사이즈가 크고 튼튼한 그물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건데 혼자서는 결코 못합니다. 각 개인이 전부 다 그물코기 때문에 이것이 시줄과 날줄로 엮어져서 합력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성공한다. 일반적으로 경쟁은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급 심사를 하는데 진급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많은 경우가 많아요. 통상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죠. 그러는 경우에 내가 진급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진급이 안 돼야 돼. 낙방을 해야 돼. 회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승진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터미 사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요. 파트너가 잘해서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형제 라인이 잘해서 성공하면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몫이 커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심합력, 많은 사람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즉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기둥이 말이죠. 기둥이 아무리 지가 강하고 튼튼해도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들보, 크로스빔 있죠?
들보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다른 기둥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이래야 튼튼한 집이 돼요. 튼튼한 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저 밑에 파트너, 형제라이너 파트너, 스폰서가 서로 지그재그로 크로스로 연결돼 있어야 요 집이 튼튼하게 된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는요, 요 모래, 자갈, 철근, 요 레미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각자 모래, 자갈 이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한데 지가 암만 단단해도 요 모래, 자갈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철근이 들어가면 더욱 단단해지고 그러나 모래, 자갈, 철근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건물 못 짓습니다. 여기에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돼요. 요 5가지가 하나로 합해지지 않으면요 건물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각자는 전부 다 장점과 강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이라는 것과 시멘트라는 것으로 혼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강한 콘크리트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래와 자갈은 우리 애터미 회원, 애터미 사업자 전부 개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 주관과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각각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철근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철근은 애터미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의 조직. 그 다음에 물과 시멘트는 회원 상호 간의 신뢰와 믿음이에요. 신뢰와 상호 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흘러 들어가야 이게 한 해로 합해져야 강한 철근 콘크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혼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사람 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사람 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이렇게 돼 있는 상형 문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서 있는 폼이 사람 인자 같지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서로 혼자는 설 수 없다. 서로 기대고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서 있겠다고 한 다리 빠지면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넘어진다. 그렇듯이 바로 애터미 사람들은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서로 의지하고 그래야만 서 있을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 양반도 중용의 덕을 얘기했습니다. 중용의 덕이 행복이다. 특히 리더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혼자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중용의 덕, 즉 항상 이 발음을 지키는 중용의 덕을 실천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 인간은 중용의 덕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혼자 산속에서 독 닦는 사람이 길거리에도 오줌물산으로 어떻고 물구나무를 손으로 어떻고 아무 상관 우리의 삶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중용의 덕, 도덕성, 그 다음에 정직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용의 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그런 서로 협력하는, 재심 합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인데 시너지는 원래 시너지는 합성어입니다. 시스템과 에너지를 합한 게 그래서 시스테매틱 에너지를 시너지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은 수학인데 1 플러스 1이 2보다 커지는 현상을 시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심 합력해서 A라는 분의 힘이 1이고 B라는 분의 힘이 1인데 두 사람이 합하면 산술적으로 2라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2 이상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6.25 때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데요. 정말 이 양반은 과학자이고 정치가이고 경제학자이고 사업자이고 만능이었는데 이 사람 학력은 초등학교 졸이에요. 그런데 백악관에 이 양반은 대통령을 안 했는데 백악관에 사진이 걸려 있어.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100 지폐. $100 지폐에 워싱턴 대통령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들어있어 이거. 이제 미국이 13개 주, 미국 쭉쭉 줄거진 거 있죠? 스트라이프. 그 성조기 할 때 조자. 그게 13개거든요. 이게 13개 주를 나타냅니다. 이게 13개 주가 연합하지 않고 합력하지 않고 각각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애터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모든 사업자들이 종으로 핵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시너지가 되는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주변에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가장 전형적인 시너지는요,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가장 아주 전형적인 시너지. 요 몇이나 낳습니까? 이 정도 낳아버리면 1 플러스 1이 12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1 플러스 1이 결코 2가 되지를 않아요. 1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너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것이 만나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얘를 12를 낳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예쁜 여자라도 여자끼리 만나서는 시너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금성에서 온 남자와 화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야 시너지가 나와요. 그것도 같은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등 돌리고 잔다든가 하면 절대로 저렇게 시너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시너지는 같은 생각, 같은 지식, 같은 나이, 같은 학력,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예요. 시너지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시너지가 안 나와요. 여기 얼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스펙도 다른 분들이 만나야 시너지가 나와요. 시너지가 나옵니다. 아까 인도 코브라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결정을 한 것은 영국 총독부에 있는 엘리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코브라 대가리 하나에 얼마씩 주면은 1년이면 코브라 없어진다. 그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은 인도에 사는 무지랭이 백성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식과 같은 경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자, 물의 힘도 시너지 효과의 하나입니다. 물방울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그 힘이라고는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는 물방울이 여럿이 모이면 흐름을 만든단 말이에요. 스트림을 만들고 그것이 이런 사태를 빚어냅니다. 이게 물방울 하나는 저런 힘을 절대 발휘 못합니다. 애터미 회원 100여만 명이 힘을 합하면 각각의 힘은 매우 약한 것 같지만은 연합된 힘은 매우 강하다. 자, 프로야구단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야구단에 이승엽과 이대호 같은 강타자만 있으면 그 야구단이 강할까 하는 거예요. 아마 꼴찌할 겁니다. 그렇죠? 한 야구단의 전력을 구성하는 것은 피처, 투수도 있어야 되고, 투수도 정통파 투수, 사이드암 투수, 잠수함 투수 여럿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격수도 있어야 되고, 외야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맨날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발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대주자로 나가서 그런 사람이 있는 팀이 강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진 사람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 강한 거지. 이승엽이나 이대호 같은 홈런 타자만 있어가지고는 딱 꼴짝이 맞아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왕년에 말이지 어디 임원이었고 뭐 내가 더욱 대학을 뭐 어디를 나왔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장점은 그거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기둥이 나 혼자 밖에 서 있겠다. 그럼 그거 넘어져요. 넘어진다고.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결승에 멕시코하고 브라질하고 붙었죠. 객관적으로 봐서 멕시코가 브라질을 이긴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브라질 선수들 각자의 몸값이 얼마인데 멕시코의 몇십 배예요. 근데 멕시코가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저도 그 결승전을 봤거든요. 보니까 브라질 지겠더라고. 지구끼리 싸워, 지구끼리. 이 자식아, 나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지만 둘이 싸우는 것 보니까 이 자식아 볼을 그따구로 찾는, 지구끼리 싸우는 것 같아. 그렇죠? 자중질환이야, 자중질환. 그럼 멕시코가 이겼어요. 무슨 힘입니까? 시너지의 힘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연합된 힘에게는 당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자, 식물의 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이렇게 군락을 형성하고 살면은 산에 가보면 이런 곰치 군락이 있죠. 이렇게 피어 있는 데만 이렇게 그냥 군락으로 피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서로 기를 주고받으면서 더 잘 자란답니다. 혼자 애따로 있는 것보다. 피터 생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생각, 또 어떤 똑같이 생각하라고 통제하는 조직에서는 IQ 160짜리를 모아놔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IQ 6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시너지가 안 나오면 각계 개인 플레이를 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 160짜리도 거기서 나온 결과는 IQ 60짜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모여서 시너지를 형성하는 경우에 그 조직에서 나오는 파워는 훨씬 커진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버나드 쇼. 이 양반에게 어떤 미녀가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내 이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당신의 그 탁월한 머리, 이게 합하면 제 2세가 엄청나게 머리 좋고 예쁜 아이가 나올 텐데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내 이 못생긴 얼굴, 당신의 그 좋지 않은 머리, 요게 합해져서 애가 나오면은 얼마나 못생기고 머리 나쁜 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앞에 케이스가 시너지예요. 좋은 점만 다 발라서 머리 좋고 이쁜 아이가 나오면은 그 애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프리미엄을 얻습니다. 그렇죠?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3이라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머리 나쁘고 못생긴 놈이 나오면은 1 플러스 1이 0.5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인생 살아가기가 무지무지 고달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시너지입니다. 역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2가 못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 잡종. 이게 바로 이제 이 애터미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잡종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스펙, 학력, 경력 어느 것 하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온갖 경력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다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잡종이란 말이에요. 늑대소녀 이야기인데요.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죠. 어떤 사나이가 호랑이가 자꾸 짐승을 잡아먹어서 호랑이를 잡으러 갔더니 어떤 굴에 늑대가 살고 있는데 그 늑대 굴에 소녀 둘이 있더라. 그걸 데려다가 씩 목사 부부가 길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 두 부부가 길렀는데 1년이 지나도 바로 서지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날 것을 그냥 먹고 사람을 보면 핥히려고 그러고 말을 배우는데 몇 년을 가르쳐도 말을 배우지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결국 한 애는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이름을 지어뒀는데 한 애는 1년 만에 죽고 또 한 애는 17살 돼서 죽었는데 17살쯤 돼서 죽었는데 배운 단어가 몇 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고립되어서 살게 되면은 사회에 동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면은 차후에 가르쳐도 효과가 거의 없다. 시지포스의 바위덩어리 굴러올리기. 자, 우리 생활이 지금까지 시지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인데 워낙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왕을 속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들까지도 이 왕을 당해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신들한테 미운털이 박혔어.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이 시지포스가 이제 저승에 가니까 저승의 신 하데스라는 사람이 요놈을 갖다 기합을 준 거예요. 지금 기합 받고 있는 거예요. 요 바위덩어리를 굴러 올리라 이렇게. 산으로 굴러 올리는데 끝까지 올라갈 때쯤 되면 이놈 다시 굴러 내려와. 그래 다시 굴러야 돼.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이 짓을 계속해야 돼. 이걸 굴러 올리고 다시 떨어지고 굴려 올리고 다시 떨어지고.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경제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쭉 가라고 벌어서 쓰다 보면 그 다음부터 월급날쯤 되면 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또 쭉 가라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하면 또 빈털터리가 되고 왔다 갔다 이게 개미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경제생활 자체가 시지포스의 바위덩어리 굴러 올리듯이 이 바위덩어리를 산 위로 굴러 올리면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해. 쉬지 못해. 쉴 시간이 없어요. 다시 이놈이 굴러 들어와서 다시 또 굴러 올려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막아야 되겠죠. 끝까지 굴러 올리든지 아니면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최초로 만든 여자가 판도라입니다. 최초로 만든 여자가 판도라니까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겠어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에게 그 미모와 지혜, 그리고 그 교태, 골, 그 다음에 아테나 신에서 그 지혜,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판도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보내면서 상자 하나를 주죠.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상자를 주면서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마라.
근데 어떻습니까? 열어보지 마라 하면 더 열어보고 싶죠. 그래서 이 판도라가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우스가 준 상자가 있는데 그걸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지금 연 겁니다. 열어보니까 여기서 온갖 재앙이 다 나왔어요. 생로병사가 다 나오고 갈등, 고통, 그 다음에 분쟁, 전쟁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상자를 닫으니까 하나가 못 나왔어. 그게 뭐죠? 예? 예, 희망. 희망만 못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렸어. 희망만 거기에 잡혀 있고 다 날아갔어. 자, 그렇다면 아무리 시지포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이래도 봉급대가 되면은 다시 빈털터리 이렇게 되는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희망이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우리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을 잡으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 양반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성공하고 싶으면, 즉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양반은 그랬어요. 하버드 창의성 개발 책임자입니다. 창의성 개발 책임자예요, 이 양반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이 양반 바보 아닙니다, 이거. 바보 아니에요.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득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찾았을 때 번쩍하고 떠오르는 게 창의성이거든요. 뭔가 골똘하게 몰입할 때는요, 밥을 먹거나 길을 가거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고객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아래를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 방법이 나와요. Stay foolish. 이건 스티브 잡스도 한 얘기인데 이 양반이 먼저 한 얘기예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거기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똑똑하다고 자기는 기둥이니까 혼자 서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성공 못합니다. 반드시 나는 하나의 기둥이지만은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른 기둥이 있고 다른 들보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 재심 합력하면 성공합니다. 절전지운이라는 것도 바로 화살 하나는 보잘것없는 힘밖에 없지만 화살 여러 개가 합하면 아무리 힘센 놈도 꺾을 수가 없다. 그렇듯이 애터미 사람들, 애터미 사업자 각각은 국내 유수기업, 국제적인 기업들의 거기에 사원들과 1대1로 비교하면은 비교 우위를 가질 수가 없지만은 하나로 합하면 절대 우위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이고 재심 합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터미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고 계속 강조하는 게 연합 비즈니스를 강조합니다. 연합 비즈니스. 자기 라인뿐만 아니라 형제 라인, 애터미 사람 전체가 하나로 합해서 가자. 그리고 혼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이게 시너지예요. 이게 시너지. 이게 연합이고 이게 재심 합력입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속담에 나와 있습니다. 속담은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말한 것보다 훨씬 진리에 가깝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내놓은 이론은 다른 학자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연구한 학자가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속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생활에서 터득한 지혜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못난 갓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깁니다. 제갈량 이겨요. 그 다음에 한눈이 아무리 크더라도 작은 눈 두 개가 낫다. 혹시 나는 이마에 눈깔 무지무지 큰 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난 충분히 그걸로 할 수 있다. 그러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균형 감각이 떨어진답니다. 이게 거리를 재는 게 이렇게 두 눈이 봐서 잰대요. 이건 휴식 시간에요, 이렇게 서 있으면 서 있는데 눈 감고 이렇게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이게 못 서 있어요. 두 눈이 내가 어디 있는가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두 개 있는 것보다는 눈이 100만 개 있으면 더
낫겠지요. 다음, 애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살아. 숲이 되려거든 같이 살아. 애나무에는 생명체가 살지 않습니다. 숲을 이루면요, 보잘것없는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는 온갖 생명체가 다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생명체가 자라납니다. 다음, 아무리 큰 나무라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아까 전에 아무리 강한 기둥이라도 혼자서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거 뭐 책 제목도 있던데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거 미륵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연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지혜가 나온 겁니다. 혼자 가다가 사자에 물려주기 딱 맞아요. 그렇죠? 자, 협력은 성공을 위한 담보이다. 팀 협력을 중요시하는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빌 게이츠 머리 무지무지 좋은 사람인데 머리 좋은 놈은 혼자 해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거미줄을 다 모으면 사자라도 잡을 수 있다. 각각 치면 절전지훈과 같은 얘기죠. 화살 하나는 힘이 없지만은 합하면 강해져요. 거미줄 하나 힘없는 것 같지만요, 거미줄 몽땅 해봐봐요. 사자도 못 빠져나갑니다. 자, 경영의 즐거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합해 강자를 이기고, 여러분 강자 이길 수 있죠? 약한 자들이 합해 강자를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합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을 능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팀워크이다. 팀워크는 공통된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팀워크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에너지이다. 이건 미국의 철강원 앤드류 카네기가 한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야말로 성공하게 아주 원초를 제공한 양반이거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헨리 포드,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한 얘기입니다. 만남이 시작이고 계속 일하는 것이 발전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 양반들 정말 세계 최고의 성공을 이룬 양반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양반들이에요. 그런데도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자, 미국의 항공모함인데 여기에 승무원이 한 5,000명 내지 6,000명 됩니다. 요 5,000명 내지 6,000명 되는 승무원들이 장병들 그리고 이 항공모함의 이 승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요, 이 항공모함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 이 항공모함 가는 거 아닙니다. 항공모함 선장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5,000명 내지 6,000명이나 되는 승무원들이 이 안에서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5만 톤, 7만 톤 되는 항공모함이 간다. 핵 항공모함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애터미가 이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수많은 역할과 기능과 스펙을 가진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레이더, 어떤 사람은 뭐 기관, 어떤 사람은 무슨 그저 식당, 전부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 과거에 내가 학력이 어떠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같이 여기 재심합력처럼 나는 그물고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스폰서 그리고 내 파트너들과 함께 합해서 결코 내가 반드시 성공했다. 간절함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정직성과 공정성 요 세 개를 가지고 뛰면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